일주일 동안 재밌게 하셨나요?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목이 잠겼네요. 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원화가들, 컨셉 디자이너들, 캐릭터 디자인, 해부학에 관련된 관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창 페이지가 사람들이 많이 막 해부학 관련된 분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페이지에 올라있는 게 그와 관련된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취준생 수업할 때도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왔죠. 입체 보고 온 사람은 별로 없고요. 라이팅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거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많이 오게 됐는데, 저는 뭐 해부학에 관련된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엄청 하고 싶긴 한데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느냐, 제가 해부학이나 이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저 나름의 관점과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점과 체계는 입체에 기반한 관점이에요. 입체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에 기반을 해서 제가 볼 수 있는 일종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오해해서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본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저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소용없는 거죠. 그거 못 그리면. 기분만 좋은 거예요. 아, 여기가 이렇게 해서 비율이 1대2, 그 비율을 알아봤자 평면에서의 비율을 생각하거든요. 입체 공간이 평면에 옮겨졌을 때를 대하는 자세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는 잔소리니까 흥미를 살짝 유발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뭐 다리가 있어요. 내 다리를 이렇게 하나 걷어요. 뭐 이렇게 하나 걷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제가 그린 지금은 이게 뭔가,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 팔 같은 거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삼각형 그리잖아요. 이거 뭘까요? 이거 삼각형이 뭘까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이 삼각형이 모르시겠죠?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요? 이게 팔에 회전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가상의 평면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걸 기계라고 치면 여기 선이 있고 이 선이 짧아졌다 넓어지는 거죠. 삼각형인데 이 변만 짧아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은 아까 이렇게 삼각형을 했죠. 근데 여기서 어깨고 여기가 만약에 손목이라고 쳐요. 짧아지는 게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요 직각이 되는 요 지점이 요 선의 중앙에 있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상박과 하박의 길이가 동일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지점이 좀 아래로 치우쳐져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뭐예요? 얘는 항상 상박이 길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이 상박이 있으면 여기 하박이 있죠? 여기 상박의 회전축이에요. 여러분들 길이가 뼈 길이 재실 때 여기까지 재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회전축까지 재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회전축이에요. 있어요. 여기 뼈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상박의 길이라고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으면 안 돼. 왜냐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 비율을 잴 때 이걸로 잡아야지, 이걸로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뼈를 관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잖아. 그러니까 비율이 안 재져지는 거예요. 관절의 회전축으로 재야 되는 거죠. 요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회전축으로 기준을 해서 봤을 때 보통은 몸통에 가까운 게 더 길어요. 항상 하방은 항상 상박보다 적어야 돼요. 길이가 아니고 부피가 적어야 돼. 무게가 적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운동성에 효율성이 생겨요. 위로 갈수록 코어에 가까울수록 근육량이 많아야 돼요. 움직임이 효율적. 물론 타격을 위해서는 그게 거꾸로, 고양이나 사자 같은 거는 손끝이 커요. 때리는 파워가 커지니까. 그것을 제외한 대부분은 하박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관절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럼 얘는 손목 뭉치까지 포함해서 길이가 같아요. 위랑 아래랑. 손 같은 거 그리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을 가신 다음에 여기서 요쯤에 손목을 잡고 여기 어깨를 잡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상박 하박이 나와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손을 크게 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손이 커지면 하박이 짧아지는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하면 상박은 되게 길고 지금 하박은 엄청 짧잖아요. 그래도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갑을 꼈으면 손이 커지면 일로 커지는 게 아니고, 일로도 조금 커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디폼을 할 때 느낌이 일로 좀 커지는 게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생겨요. 디폼을 할 때.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그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면 직각을 표현한 뒤에 여기에서 관절을 이전에 달아주던가, 혹은 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을 표현하는데 이 지점이 위에가 더 길게 표현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삼각형을 공간 위에 그릴 수 있느냐, 얘가 공간 위에 쓰려면 직각이 적절하게 표현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그릴 수가 있어야 이게 표현이 되고 다룰 수도 있고, 이렇게 입체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케이스마다를 발전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입체와 해부학을 동시에 다루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가깝고 더 자극적인 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입체적으로 해부학을 해석하시려면 입체를 따로, 구조는 따로 경험해야 돼요. 동일선상에 놓으면 입체는 항상 집니다. 왜냐면 뼈는 최소한 만져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접해야 되는 귀한 것들이잖아요. 입체에는
여러분들 눈앞에 정답이 널려 있어요. 공기 같은 거. 여러분들이 공기에 생각보다 관심이 비자극적이고 자극을 못 느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나를 둘러싼 대단히 같은 것. 옛날에 해부학 수업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별로 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해부학 수업하면 문제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안타까운 게 자 지금 말씀드린 건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나 더 많겠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좋지 않다.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가끔씩 이런 꿀팁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되게 많이 달려요. 하지만 그거 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그릴 수 없고 그 원기둥을 그릴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문의하실 때도 해부학 하지 않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하지만 저는 해부학에 관한 얘기를 너무 하고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영향이 된 가능성이 커요. 여기 계신 캐릭터 디자이너분 수업을 들은 이래로 가장 관심 있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렇다니까요. 쫙 빨아 들어가요. 모든 관심을 다 빨아가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공기 같은 존재들이 더 풍부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만 풍부하면 얘는 알아서 보이고 알아서 따라가는 거야. 해부학을 먼저 하는 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사실 자기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 모양을 막 뺏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빨리 좋아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너무 사실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은 금방 좋아 보일 수 있어. 남의 거 뺏긴 거니까 복사 붙여넣기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양심에 너무 걸리니까 옆에 놓고 그냥 대고 그린 거 조금만 싹 바꿔서 레퍼런스라 롤모델 자료라고 하면 당장이 되게 쉽고 편한 것 같은데 진짜 힘들게 그리.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부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언젠간 하겠죠. 구조도 입체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라이팅도 빛도 빛의 입체적인 형태예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만물 입체설 저는 만물 입체설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식하고 있는 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린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심상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현실 세계에 기반하고 있는 거고 현실 세계는 물리적 세계를 시각적인 부분에선 또 다른 말로 입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각이나 뭐 구조나 그럼 우리는 입체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바탕에 깔면서 가면 다른 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연예인이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것들을 너무 손쉽게 느끼듯이 어떻게 그리면 이쁘거나 멋있게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를 되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물의 입체설. 입체를 탄탄히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야. 입체를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리얼한 느낌이나 현실적인 느낌 그걸 위해서 어려움을 희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입체를 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방법을 참고 감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캐릭터 쪽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사실 제가 하는 해부학 수업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일종의 팁이에요. 그리고 저도 계속 연구하는 거에 달라지고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 얼굴이 안 보여.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소심해졌나?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리가 모질라서. 여튼간에 보이시죠?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만물 입체설 하시면 좋을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듣는 다른 분들 인물이나 혹은 크리처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뭘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수업에서 하는 입체를 다루는 걸 꾸준히 계속 하시고 별도로 누드크로키를 많이 하셔라. 그러면 알아서 입체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들을 계속 하시면 입체적인 시각이 아니고 오히려 모양을 베끼는, 그래서 크로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발 더, 여러분들 입체를 계속 즐겁게 하실 거를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얘기했었나?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 몇 번 해가지고 3000% 늘 빠지잖아요. 누드크로키 하시는 분은 이건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때 수업 끄트머리에 잠깐 얘기했었구나. 그죠? 누드크로키 하시는 분, 사실 뭐 그림 관련된 거에 관심 있는 분, 뭐 그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사람 그리는 거에 관심이 보통은 있죠. 왜냐면 인간이 또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배경을 그린다 한들 사람이 관심이 있고 3D를 한들 사람이 당연히 관심이 있고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을 한들 당연히 사람이나 이런 생물체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겠죠.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되냐면 입체적으로 경험을 하기 위해 적합한 관찰법? 이런 것들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관찰이라고 하는 건 뭐죠? 관찰이라고 뭐 우리가 입체 수업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거 재미 관심 있는 얘기죠?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잠깐 얘기해볼게요. 관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제가 질문을 하면 상의를 내리려고 되게 하니까 슬퍼지시는 것 같죠? 대상을 뭔가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분석한다. 모르겠죠. 저는 그래서 관찰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유명한 화가들이나 잘 그린 사람은 관찰과 표현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했었던 관찰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아까 딱 말씀하셨죠. 관찰이라고 하면 관찰하고 분석하여, 분석이란 말도 따라가고
짝꿍처럼. 관찰이란 말에는 좀 이렇게 타겟팅하고 딱 잘 살피고, 제가 생각하는 관찰이라고 하는 건 감상에 가까워요. 그냥 보는 거죠. 얘를 관찰하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관찰의 목적은 뭐냐면 파악이 목적이에요. 그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알고 싶어해. 자, 이거를 일단 입체적으로는 원기둥에 줄어드는 형태고, 뭐 텍스처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막 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분류와 체계에 따라서 얘를 살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건 영원히 보지 못. 내가 보던 방식으로 보는 분류로 보면 자기가 늘 보던 것만 보는 거야. 그게 자신의 한계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사람을 관찰하든가 혹은 얘 같은 애를 이렇게 관찰하든가 그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 골격이 어쩌고 어쩌고 회전 축이 기준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죠. 모양이랄지 실루엣이랄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늘 보고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빈칸들은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0이 아니라 널리인 거죠. 입력값이 0이 아니라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졌어가 아니라 휴지 거리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나?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보는 거는 내가 인지되는 영역량 보기 때문에 항상 나의 단점은 늘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장점은 커지다 보면 더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편중된 학습 방법 이런 것들도 보면 초반에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다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 성장세는 점점 멈추는데 그걸로 인한 단점은 끊임없이 계속 커지죠. 보통 관찰이라고 한다면 인지되는 것들만 보는 거, 그거는 큰 의미고 그 물체를 보는 순간 다 아는 거예요. 관찰이 지루한 이유가 그거예요. 보통 이것 좀 관찰해봐 라고 하면 보통 지루함을 느껴. 좀 보다가 약간 주의가 산만해지거든요. 왜 그래요? 보는 눈으로만 보니까 딱 보는 순간에서 5초 지나면 다 파악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안 느껴지. 근데 관찰해야 되잖아. 유명한 화가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랑 이런 사람들이 막 관찰해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보고는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보는 것만 보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관찰은 뭐냐면 그냥 멍하니 그냥 곁에 두는, 겪는 거죠. 얘를 많이 겪으면 그냥 얘를 알게 돼요. 계약을 해서 그 친구들이 있잖아. 얘네들을 파악하려고 보면 자기 눈으로 판단하면 보잖아요. 아, 쟨 저래, 쟨 저래. 나중에 알고 보니 좋은 애.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 자기가 보는 눈을 빠르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판단하고 만날에 안 만날에 정해가 그게 실패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보는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 절대 필패의 방식이고, 그냥 그 친구들을 겪는 것. 편견 가지지 말고 겪어보는 것. 시간이 지난 만큼 일주일 동안 그냥 겪어봤으면 일주일만큼의 판단이 나올 것이고, 한 달이면 한 달만큼의 판단이 나올 것이고, 본인이 얼마나 용감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보통 근데 우리는 딱 보면 1시간 안에 판단하잖아요. 이게 끝나. 같은 공간에 있는지 1시간 정도면 대충 분류가 돼. 자기가 맨날 보던 눈. 나는 맨날 뒤통수 맞아. 뒤통수 맞을만 하니까 맞는. 자기 단점을 늘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그냥 겪는 거예요. 곁에 두고 늘 겪다 보면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고 자기가 잘 그렸으면 얘를 만질 때 나던 느낌이 이 그림에서 느껴지면 잘 그린 거예요. 얘 자체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빈틈없이.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시 끄트머리에 이 햄빵 얘기를 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린 것도 얘를 하나 구입하시면 좋다. 그 정도는 뭐 80만원짜리 피규어 이런 거 많이 사거든요. 이만큼밖에 안 하는데 크기가 그죠? 요새는 싸졌나?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샀었는데 그거 80만원짜리 2개 값이잖아요. 내가 재밌는, 내가 그거를 언박싱하는 걸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미루다가 거 보이세요? 이거 베를린 티라노 축소 모양이에요. 박물관에서 파는 거. 이게 한 8만원 해요. 그 박물관. 겉에 두고 경험하면 생각보다 되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관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있어요. 이거 뭐죠? 수댕 볼이요. 캐릭터 디자이너들이나 혹은 배경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 보면, 아, 내가 원래 지금 크로키 팁을 알려주려고 그랬구나. 여튼간에 이것도 재밌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실제에 도움되는 얘기니까. 금속 표현, 비금속 표현, 자연물 표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책상 위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돼요. 수댕인데 제한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 비금속이면 섞고 조그만 것도 팔아요. 요만한 거 단일 색상으로 된 거, 그런 거 곁에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나무 풀 하고 싶으세요? 과천 가셔서 해피트리 사면은 큰 나무가 한 3만원 4만원 할 거거든요. 요새 사람 안 가서 더 싸요. 동물의 부학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어딨어요 우리 핑순이. 그쵸? 항상 곁에 두고 여러분들 이론이나 이런 거 들어도 듣고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까먹어버려요. 알고 있다라는 만족감만 느끼게 되는, 알았다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나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게 탁탁 달라붙어요. 뭘 궁금해야 하는 게 좀 길이 보이죠. 항상 겪고 경험하시고, 그게 관찰이에요. 관찰의 의미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3,000%로 샜는데, 항상 곁에 두고 경험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많은 시간을 대하는 거죠. 그것과. 여러분,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크로키예요. 누드 크로키를 권하긴 하는데 요새는 또 코로나라서 누드 크로키 못 하잖아요. 제가 아무거나 하라고 눈앞에 책상 앞에 이런 거 아무거나 많잖아요. 막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크로키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되게 정확해요. 누드 크로키는 제한된 시간에 하는 거예요. 크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인체 대생이랑 다른 게 누드 크로키는 제한된 시간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있는 그대로를 자기 해석하지 않아 봐야 돼서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인체 대생 모델을 세워놓고 한두 시간 동안 그리게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누드 크로키를 해서 뭐 길면 5분이죠. 3분, 1분 30초, 뭐 30초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가 있는 시간을 한번 따져보시면 인체 대생을 하면 뭐 여러분들 1시간을 그린다 라고 치면 40분에서 45분은 여러분들 자기 종이 보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모델 잠깐 보고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또 모델 잠깐 보고 그죠? 시간 많이 주면 자기 그림 보고 있어. 누드 크로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씨 막 모델이 바꾸려고 그러고 그죠? 크로키는 모르겠어요. 뭐 크로키를 이제 일종의 장르로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용미술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크로키의 의미는 사실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작품이 아니고 그게 경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종이 보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많이 봐야지, 많이 경험해야지. 그럼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모델 불러다가 그냥 서놓고 모델 감찰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모델과 내 사이에 종이가 하나 있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뇌가 무언가를 진행시키려고 해야지 그걸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려고 하고 있어야 지루함이 안 느껴져요. 가만히 딱 세워놓고 이러면 정말 인체의 아름다움이 끝내주는 모델을 세워놓고 보고 있어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5분이 지나면 지루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하품이 날 거란 말이에요. 액션이 없으니까 그리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크로키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1시간, 2시간, 5분마다 3분마다 계속 바꿔가면서 나는 계속 그리고 모델을 그 시간 동안 계속 경험의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로키를 하는 거거든요. 누드 크로키 아니더라도 지하철이나 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걸 안 지루해 생각보다. 물론 약간 눈이야 멀미나 멀미만 안 나면 그렇게 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간 잘 가거든요. 자, 크로키는 관찰의 의미예요. 대상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림 안 그리면 뻘쭘하고 지루하니까 여러분 자기 크로키 하는 게 멋있네 안 멋있네 생각할 필요 없어. 사실 손만 그냥 움직이 있어도 되는 거야. 진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림 자체는.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크로키라면 뭐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상하게 그리는 건지 알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조크였어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굴곡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네, 그럼 안 되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입체를 많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실루엣을 파악하는 버릇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저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입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입체적인 관점은 잘 키워지지 않아요. 유기적인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은 별로 늘지 않아요. 실루엣을 파악하는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이 느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덩어리가 있으면 여러분도 뭐 있으면 딱 보면 모델 있으면 흉곽이 있죠. 흉곽을 하면 오른쪽 왼쪽 그리는 거예요. 반드시 오른쪽 왼쪽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만 쭉 그리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 한 스트로크 그죠? 여러분들 이거 말고 이해되시죠? 한 번 갔죠?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지 마시고 한 번 싹 걷죠? 오른쪽 그리면 왼쪽 긋는 거예요. 오른쪽 긋고 왼쪽 긋는 거예요. 오른쪽 긋고 왼쪽 긋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몰라도 돼요. 오른쪽 긋고 왼쪽 긋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긋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왔다 갔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잖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모델을 볼 때 얘를 보게 돼요. 얘가 뭐죠? 덩어리. 여러분들 실루엣을 보면 여러분들 눈이 어디가 있냐면 이게 모델을 치면 실제 보이는 여러분들은 눈이 이걸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쵸?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리다가 이쪽에 또 라인 그리죠. 근데 그리다 보면 다 그리고 나면 이게 비틀려서 이쪽이랑 이쪽이 안 맞아. 그리고 나중에 수정하잖아요. 자기 그림 그릴 때 이쪽의 실루엣 모양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호 대응해서 이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덩어리를 보고 있지 않았던 거야. 절대 입체적인 관점은 쌓이지가 않는 거죠.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면 좀 잘 안 될 거거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간단해요.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상관없겠죠.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사실은 덩어리를 봐라라는 얘긴데 덩어리를 보려고 해도 안 봐져요. 근데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덩어리가 봐져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는데 오른쪽으로 그렸는데 얘를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입체의 느낌을 보게 된단 말이야. 눈앞에 있는 모델에. 팔 같은 거로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럼 얘가 절묘하게 어느 정도 느낌이 돼야 되는지 손 그릴 때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 부정확하더라도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점점 디테일해지는 게 아니고 필력이라고 하는 게 막 디테일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데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히 멈추는 느낌인 거. 거기서 느낌이 딱 나는 거잖아요. 오른쪽 왼쪽 이걸 번갈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100% 늡니다. 제가 이거 많이 시켜봤던 것이고 이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 잘 안 돼. 으테르먼에서 좀 될까? 시간이 좀 뒤에 거는 타임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가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가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면서 느낌이 좀 달라져요. 첫 번째로
오른쪽 왼쪽이라는 그 좌우를 번갈아가 주로 원기둥의 형태인 거죠. 그거 말고 약간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그린다. 제가 위에를 하나 그렸고 좌우 그렸고 그죠, 아래를 그렸죠. 이해되시죠? 번갈아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 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리고 스님 가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요. 예,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린 거 이거 모니터 보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 따라가잖아요. 눈이 자 보세요. 이게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눈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선만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덩어리를 만들면 덩어리 반대편을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그럼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릴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사람이나 생물체 경우는 대부분 원기둥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요런 객체나 뭐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리면 지금 제가 열쇠고리 그렸죠. 그러면서 이쪽 그리고 이쪽 그릴 때 전체 느낌에 맞는 얘를 그리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물의 입체의 이 느낌을 보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거 그리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덩어리를 구성하는 정반대편들을 계속 반대편 실루엣이라고 하죠. 쉽게 이해되게. 그럼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입체 덩어리 위주로 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눈이 실루엣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실루엣 작은 굴곡까지 맞춰가는 것들을 쌓아가면서 실력이 쌓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득을 봐왔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불편할 텐데 익숙해지면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3D 하신 분들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 생각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빨리 잘하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왜냐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실루엣을 따라가는 걸 잘 버리지 못하거든. 첫 번째로 그 좌우 번갈아서 혹은 그러니까 덩어리 중심으로 방법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개념은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좌우 그죠, 번갈아 가면서. 두 번째로 겹선을 쓰지 마세요. 지금 겹선이 없죠? 그죠? 크게 겹선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원래 모임에서 설명하면서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겹선이라고 보는 건 이렇게 고치는 거. 선 고치지 말라고. 그림에 너무 공들이지 마시고 겹선 그게 쓰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예? 가상선도 포함. 가상선을 그리지 마세요. 그리는 모든 건 실물이에요. 자, 제가 이거 그릴 때 가상선이 없죠? 물론 이건 있어요. 얘를 그려놓고 여기 뒤에는 거리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요 앞에다 더 뭘 그려버렸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쵸? 여기 원에 붙은 거예요. 얘는, 그쵸? 떠있지 않잖아요. 이 구표면에. 아이고,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세요. 그쵸? 얼굴을 이쪽으로 옮겨. 이게 자동으로 되면 좋겠다. 내 마우스를 피해가. 뭐 요런 덩어리가 있어. 지금 땅콩으로 딱 쪼개졌죠. 이렇게 하면 표면에 딱 그려졌죠. 쪼개졌죠. 여러분들 이런 거 그리시려면 표면에다가 이렇게 딱딱 붙여서 그리시면은 가이드 가상의 선이 아니고 이 땅콩에다가 얘 실제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붙여 나가는 거죠. 이런 건 괜찮아.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허공에 떠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일종의 가상의 선이나 가이드로 삼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다 실물이어야, 화면 안에 있는 거. 평면이 없어야 된다. 어차피 근데 크로키는 크로키일 뿐이잖아요. 연습이에요. 경험이고. 적은 선을 그리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딱 필요한 선들을 더 잘 골라내는 능력도 생기겠죠. 그냥 오른쪽 왼쪽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만 다 그리고 겹선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슥슥슥 그려놓고 나중에 이렇게 선 따지 마시고요. 큰 흐름 안 잡으셔도 돼요. 척추 흐름 안 잡으셔도 돼요. 다 됩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죠? 나 삐끗삐끗 했지만 보통은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쓰시면 그림 엄청 고쳐가면서 겹선 쫙쫙 써가면서 그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겹선 쓰지 마시고 좌우 번갈아서 두 번째 겹선 쓰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선을 띄엄띄엄 쓰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아주 그냥 소울로 그리는 거죠. 띄엄 듬성듬성 약간 느낌적인 느낀 거지. 아티스틱한 느낌. 세 번째로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크로키를 하시면 경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누드 크로키, 인체트 크로키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게 좀 어려우니까 집에 있는 피규어나 뭐 예를 들면 그런 골격 모형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보실 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디테일들을 안 파요. 그리고 실루엣들을 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루엣을 외우는 게 독입니다. 그러니까 입체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게임 원화를 그리거나 뭘 그리는 데는 독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틀의 컨셉을 한 장씩 그리려면 베끼는 거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거의 독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데는 실루엣을 외워버리면 거기 갇혀. 실루엣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데 거를 아무데나 던져.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고 그려. 그러면 그 실루엣들이 막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짜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입체적인 시각이 늘 수 있는데 그걸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멋있는 각도를 찾아서 그릴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특정한 각도를 그리게 될 거고, 누드 크로키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델이 자꾸 멋있는 각도를 취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편견 없는 데이터가 여러분들 경험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진짜 무작위한 실루엣이 여러분들한테 경험으로 쌓이면 그것이 또 대생력을 늘려주거든요. 야외에 나가서 일상 크로키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도 해요. 왜냐면 그건 여러분들이 환경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모델들도 매력적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물론 너무 많이 움직여 주시지. 약간 그게 어려운 거지. 우린 멋있는 걸 자꾸 그리려. 왜냐? 내가 그린 그림이 훌륭하고 싶으니. 그래서 연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루엣이나 모양을 보고 데이터를 쌓으시려면 무작위성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무작위성이 그렇게 완전히 좋게 할 수 없으면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신 게 더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이에요. 이 세 개. 그리고 또 이제 번외로 이건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려면 실물을 보셔야 돼요. 모니터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눈으로 봐야 돼요. 위상차가 존재해야 돼요. 두 눈으로 보면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물체를 보는 오른쪽 왼쪽이랑 물체가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는 게 뭐냐, 이거 삼각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각측량으로 얘를 입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 보는 순간 한 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걸 한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입체 구조가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모양이 파악이 되는 거야, 한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운전할 때 한눈 가리고 하면 거리를 판단할 수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랑 자동차 크기를 비례해서 크기나 이런 것들 비교해서 쟤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거리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느낌은 뭐냐면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런 거리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가 하나가 몇 미터니까 이런 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실제로 거리 계산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이거 느낌이 한 몇 미터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모양이나 기준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 그건 직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리를 그냥 눈 보고 그냥 바로 아는 게 사람이, 그게 사람의 뛰어난 능력. 사람뿐만 아니라 눈이 한 개 이상 달린 생물 혹은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한 개 이상 달린 카메라, 두 개 달린 카메라들은 뭐가 돼요? 아웃포커싱이 되는 카메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웃포커싱이 되거나 혹은 배경을 자동으로 잘라주는 거 되죠. 카메라가 두 개 있으면 뎁스를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3D 스캐너도 뭐예요? 카메라 두 개 달려 있어서 3D 스캐너예요. 두 개 이상의 카메라로 위상차를 이용해서 3D 스캐닝 하는 거예요. 그죠? 카메라가 두 개 이상만 있으면 입체적인 구조를 스캐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렇게 3D처럼, 평면 사진이 3D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두 개 이상 달린 카메라에서만 돼요. 그걸 보고 위상차라고 얘기해요.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순식간에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인간은 직관적으로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입체적인 경험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한눈으로만 경험을 계속 쌓거나 혹은 모니터에서 보이는, 혹은 입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평면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보시면 입체적인 구조에 대한 경험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0번째를 하나 더 추가하죠. 실제로 모델을 보고 하시라. 모니터에서 모델 사진을 보고 크로키를 하시는 것보다 얘를 보고 크로키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 피규어를 보거나 이런 이상한 걸 보고 하거나 그게 훨씬 낫습니다. 모니터 보고 하시는 것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신다고 하면 나중엔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크로키가 진짜 짱이에요. 크로키가 아마 2시간,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네 타임 정도 보통 가면, 일반적인 룰이 어디를 가든 그거를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 다음 주에 가기 싫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2시간짜리면 2시간짜리를 끊어놓고 1시간만 하고 턱 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옛날에 명동에 있는 데서 했었는데 가서 1시간 하고 턱 낀 다음에 대한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친구랑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뭐 우만년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물론 지금은 좀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추천드리고, 혹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있는 다양한 것, 인공물도 되고 자연물도 되고, 뭐 나무 같은 것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오른쪽 왼쪽 겹선 쓰지 말고 선 띄엄띄엄 하지 말고 형태를 온전히 표현하는,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됩니다. 우리가 입체 수업하는 건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 놓은 코스를 하는 거고요. 아주 정밀하다 보면 빈칸들도 있잖아요. 인체를 하든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하든 심심할 때, 퇴근할 때 이런 거 해도 되죠. 그런 것들을 하시면 정밀하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놓고 가는 부분들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여유 되시는 분들,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약간 서브로, 그래서 다시 보시면 지금 뭐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멈추셨죠? 입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입체를 안 해서 잘못했어 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약간 애절해 보이죠? 왜냐면 입체가 사실 이렇게 좋은 거고 재밌는 거야 라고, 이런 것도 균형을 갖춰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밑바탕에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하시면서 그냥 점 맞추고 선 맞추고 이렇게 작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감상을 많이 하시면서 하면 약간 작도나 이런 것 좀 이상의 느낌은 좀 있거든요. 뒤로 가서 이것저것 그릴수록 더 그런 건 더 많이 생기고요. 단순히 이렇게 잠 맞추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감상하시면서 즐겁게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번 하면 빡시게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빡시게 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편하게 하시고 더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대신 매일,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이쪽으로 치우셨다 저쪽으로 치우셨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방법입니다. 조금씩 그냥 건들기만 해도 되니까. 선 한 개만 거도 돼. 한 말씀. 그냥 재밌게 했어요.
그 재미는 어떤 재미였나요? 선을 그냥 딱딱 그으면 맞잖아요. 그런 거랑 저 보통 제가 배경 그릴 때 쓰는 tus이랑 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형을 만드는 법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게 일하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의 세계는 앞으로도 더 길게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하루하루 해야 하는 게 그냥 아 재밌어요. 정말요? 오 씨. 완전 긍정적인 답변이죠 이거?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통 알람을 30분 정도 맞추고 하는데 네. 한 25분 되면 딱 질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때 그냥 꺼요. 예, 잘하셨어요. 예,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이게 딱 25분만 되면 시계를 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진짜요. 그래서 그냥 그때 딱 꺼요. 진행에 지금 아주 무리 없이 진행하고 계시고 저는 오히려 많이 하는 걸 경계하거든요. 네. 제가 동영상 만드는데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많이 하면 부작용이 저는 요거를 제 동영상 잡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뭐 그냥 저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해요. 바닥 타일 그리는 거 여러분들 나눠서 해서 일주일 걸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한 3, 40분이면 하는 거예요. 과정을 알고 있는. 근데 과정을 몰라도 그냥 앉아서 하면 뭐예요? 그냥 뭐 두세 시간 앉아 있으면 하겠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나눠서 하는 그리지 않을 때도 그리게 만드는 이런 효율이나 이런 거 있을 뿐더러 그리고 나눠서 했을 때가 하루에 빡시게 했을 때 부작용도 많이 차단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이걸 한단 말이에요. 제 수업에 하는 전 과정을 일주일 안에 다 그릴 수 있죠. 5, 6개월 했던 건 일주일 동안 그걸 다 그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그걸 제대로 그리는 게. 나는 할 수 있어. 왜냐면 난 되게 많이 해봤고 나 이걸 엄청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재미를 키워가는 입장. 여러분들 아무리 마음이 바쁘다 한들 그걸 앉은 자리에서 일주일 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내가 요거를 해서 처음에 건 두세 시간 해서 그릴 수 있어. 그 다음에 거 계속 섬세함이 하락이 되고 계속 실수가 발생하고 짜증나면서 계속 이게 문제가 저거 문제 이렇게 막 허둥지둥하다가 우리가 보통 많은 새로운 것들을 할 때 겪는 문제들 똑같이 겪게 된단 말이야.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요거 하나 할 때 요거 하루 걸렸으니까 요거 10개 하려면 열흘이면 되겠다. 연속으로 해.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사람.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수하거나 반드시 피곤해지고 그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그 피곤이 동기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조금 싫어지기도 하고 싫은 거 참으면서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길어지거든요. 이거 하면 금방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너무 열심히 해서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걸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1년이면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한 달 안에 할 생각으로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접근하면 1년이 지나면 천천히 했던 애들은 1년 지나기 전에 왜냐면 계속하면 효율이 올라가. 1년 잡고 생각하면 6개월이면 하고요. 한 달 잡고 생각하면 1년이 지나도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경험하고 주위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내 문제가 되면 되게 인정하기 싫은 분이잖아요. 희망을 품고 싶으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니까 이거 한 시간이면 되네. 우리 일할 때도 그렇죠. 여기 재덕씨 이거 언제 끝나요? 슥슥해봐는 한 10% 정도가 한 30분이면 끝났어. 10배? 그럼 300분? 그렇죠? 그러면 6, 5, 3, 한 5시간? 그래. 거기서 넉넉하게 1시간 정도 돼서 오늘 저녁에 끝납니다. 무슨 소리? 절대 안 끝나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집중력은 하락하기 마련이고 그에 대한 에너지들을 채워줘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비용, 휴식의 비용 이런 거 다 채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빨리 잘 그려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그것 때문에 과도한 희망을 품어서 그걸 기대하고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편하게 내일 모레 오전 중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나요. 그 다음날 오전에 끝난다. 오늘 하루 끝날 수 있는 걸 오늘 하루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날 밤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완성을 못하고 이제 컨펌을 맡아야 돼 할 때 밤새고 죽겠어 1층 커피숍에 문을 열어버렸잖아 모르겠다 해버리고 커브 좀 조절하고 필터 먹이고 이렇게 불러 좀 주고 막 레이어 해서 이렇게 닷지 좀 눌러주고 이런 거 한 다음에 그런 거 한 30분 동안 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1층 커피숍에 가서 출근하는 동료들 보고 그리고 엄청 피곤한 표정 나 밤샜거든 딱 사람들 가는 통로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밤샜으면 인정받는 거지 그리고 올라가서 약간 불만족한 결과이지만 근데 팀장이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 짜증낼 수가 없거든. 그런 경험 만약에 없다면 5, 6년 이상 지나면 두세 번쯤 생길 거예요. 요새는 좀 안 좋아서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들 있지 않아요? 네. 이게 뭐 저도 밤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철야는 다른 업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비인간적인 테두리에서 엄청나게 비인간적인 반인권적인 게 철야예요. 근데 게임 쪽에서도 특히 원화가들만 자발적인 철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 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한 내성을 키울 때 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또 삼천포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사실 뭐 대단히 즐겁게 나름대로
즐겁게 25분까지는 되게 즐겁게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다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잘하고 계시고 요거의 재미가 이거죠. 이거 맞추면 저것도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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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들어 깔끔한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왔을 때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에 즐거움들을 즐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스냅이나 이런 거 다 활용해서 이걸 최대한 편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옛날에 약간 스냅 쓰지 마요. 님들의 욕심입니다. 그런 걸 안 쓰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요. 이랬었어요. 그렇게 시키면 또 다 해요. 근데 그러면 약간 수행처럼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냥 차차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하려고 그쵸? 고객님들이 짜증나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물론 이렇게 교차점에 스냅 먹는 게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고요. 재밌게 하고 있으시면 그게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자면 아니죠. 핑계 아니고 이유예요. 그 월요일 화요일 제가 가슴 아픈 게 이제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매일 첫 일과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제안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제안 드리는. 제가 뭐 여러분들 검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될지 잘 꾸미면 좋을 것이다. 내가 뭘 달성하고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할 경험들을 좀 잘 설계하는 게 좋을 것. 근데 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느끼는 걸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설계하는데 같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도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검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첫일과를 못했을 때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하는 게 잘못되었어요가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오시는 첫날에 얘기한 게 뭐냐면 잘 그리는 놈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라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게 당연해요. 그게 보편적인 건데 잘 그리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려면 우리 조금 이상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권유하는 건 반사회적인 걸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 반사회적인 거에 뭔가 저항이 일어나는 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죄책감을 보지 마시고 나 한번 삐뚤어지고 싶어라는 자신의 그 욕망을 지금 내가 삐뚤어진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저항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에 죄책감을 가지시면 이걸 싫어하게 돼. 제가 장담할게요. 이 마음 불편한 거 있죠? 마음 불편한 거 이 수업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있을지 몰라도 혹은 예전에 뭐 제 그림이나 이런 거 관심이 있으셨을지 몰라도 이 마음이 불편한 걸 한 달 뒤에도 느끼고 계시면 세 달 뒤에는 100% 그만. 왜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사정이 안정되면 할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업은 좋았지만 지금 내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100% 포기하시. 제가 장담해요. 마음 불편해야 그냥 수업에서 그냥 혹시 조금이라도 재밌으면 그 재밌는 걸 보시고요. 되게 효율적인 투자이고 아니에요. 돈 날린다 생각하고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내가 사고 싶어서 가성비 맞나 모르겠어. 일단 한번 사보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약간 그런 거 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내시다가 재미를 정말 찾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 아깝지가 않게 되겠죠. 약간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제가 마치 선생과 이렇게 학생처럼 진짜 그런 느낌으로 학교 다닐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걸 제시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 반성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학교 교수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의 채찍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이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면 결국에는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불편한 걸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맨날 실패를 하잖아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멀리 하게 돼요.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예, 또라이가 되는 길이니까. 또라이가 되는 길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마 이쪽에 있어요 라고 그냥 거기에 먼저 가서 외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걸 가고 싶어 라는 마음만 보세요. 오히려. 난 그거를 하고 싶고 어제 못한 거 괜찮아. 지금 정신이 살짝 들었으면 그거 나 하고 싶은데 하는데 지금 여유가 있으면 지금 바로 하면 되는.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할 때 길게 하지 말아라. 물론 저는 저들과 며칠 하셨어요? 그래요? 3일 하셨어요? 이틀 하셨어요? 하하하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괜찮아요.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잘 그리려면 해야지. 근데 뭐 그거 안 되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고. 약간 그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죠 수업료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못했는데 그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돈 내고 있고 그러면 계속 하면 돼. 이것만 보시면 돼. 못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저한테 막 엄청 막 요구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죠.
내가 갑이잖아 이러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선생과 그렇게 너무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습관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최소한의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걸 배워보고자 선생으로 선택한 사람 정도로만 약간 그 최소한의 예의만 갖춰주시면 돼요. 약간 야 내놔 이거 알려줘 돈 냈으니까 이러지만 않으면 그죠? 이해되시죠? 이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빈정이 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그림 직업으로 한 지도 한 20년 되고 굉장히 예 그죠? 제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회사 대표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도 진짜요. 제 형 동생 친구 그죠? 실제로도 예 그죠? 제 친구가 여러분들 팀 대표일지도 모를걸요? 그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끔씩 그래서 빈정 상한 적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지만 있어요? 않으시면 돼요. 전통적인 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올바른 걸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오히려 삐뚤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죄책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 약간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되고 끙끙대지 말고 잘 안 되면 풀어보려고 퍼즐 대하듯이 하는 게 습관일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상하면 자기가 끙끙대기 전에 저한테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던져놓고 제가 대답 안 할지도 몰라요. 저도 딴 일들을 하니까. 근데 그러고 있으면 저는 뭐 하루나 그 다음날 볼 수도 있고 그날 저녁에 볼 수도 있고 제가 봅니다. 그렇게 먼저 파일을 던져주셔야지 빠른 피드백이 돼요. 끙끙대지 마시고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던지세요. 일단 던져놓고 하세요. 답이 안 와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게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워지죠. 절대 끙끙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과정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걸 기초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해되시죠? 그건지 아닌지 근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면 개선하면 되니까 그렇게 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쉬는 시간 안 가졌죠 우리? 가주세요. 집에서 하니까 이게 문제네. 이거 예. 하니까 바로 전에 거에 막 멈춰놓고 설명해 주신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예.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좋았어요. 예, 이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설명해봤자 제가 하는 말을 네. 외우는 것뿐이거든요. 그거는 뭔가 갑자기 이해가 돼서 그쵸.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들을 그냥 하면 제 설명과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나름의 이해를 해나가시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활용하거나 우리가 쓰임새에 좀 더 맞는 관점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이 생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귀찮아서 일단 해봐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냥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동영상 하면서 저도 이게 고민 많이 해요. 아마 해보시면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걸 먼저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고민을 나름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동영상 만들 때 혹시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상태가 어떤지를 저한테 말씀을 잘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하고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중요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다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이걸 계속 하는 게 사실은 지루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덜 지루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할만한가요? 네. 네. 많이 하고 계신 건 아니죠? 10분씩 하고 있어요. 정말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편하게 재밌게 하면 그게 진짜 퍼포먼스가 진짜 최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하는 시간 말고 그 영상을 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 15분, 20분 하시는 거죠. 그러신 거예요? 저 포함해서. 네, 저도. 포함해서. 예. 저도 그쵸 포함해서 이게 제가 오히려 영상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뒤로 갔다 그래요? 다시 보고 뒤로 갔다 다시 보고 이해 안 가고 막. 모르겠어요. 제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어떤지 저는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기준을 저는 제작을 했냐면 처음에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영상이 대부분 3분에서 5분 사이죠. 그날 시작하면 한 번만 봐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한 번만 보고는 어디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멈춰서 따라하게 되면 기능 같은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하던 부분으로 딱 가서 거기서 지금 하라는 거
만 그냥 하시면 약간 그런 취지로 만든 거긴 해요. 지금 이해하려고 하시다 보면 자꾸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그 뭐가 안타까우면 제가 만들 때 의도는 이해하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문을 닫아놨더니 문을 긁어서 한번 약간 그런 생각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뭐냐면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한번 그냥 한번 쓱 보고 거기 있는 행동 하라는 것만 그냥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 2, 3일만 가져. 이거 잘 모르겠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그냥 제껴놓고 그런 걱정이 나도 그냥 무시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약간 이렇게 책임을 떠넘긴 상태로 대부분 행동은 약간 명료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하라 그러면 선택들로 그냥 하고 그냥 그것만 따라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제 예측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상당히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습관이 있어서 되게 꼼꼼하게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더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해해야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해했다라고 생각해야지만 가려고 하는 성향이거든요. 이해했다라고 생각한 거를 조금 놔버리면 우리가 근데 무섭잖아요. 내가 얘 운전을 치면 초보 운전 때 딱 그런 느낌이죠. 내가 자동차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뭔가 이런 거 차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알아야 될 것 같고, 대부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패를 싫어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성공도 못 해보는 거예요. 아니, 운전하는 거야 GTA랑 다른 거죠. 예? 뭐가 달라요? GTA랑 다르네요. GTA랑 다른 거죠. GTA랑 느낌이 제가 GTA를 저 범죄 저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해봤어요. GTA 하는데 제가 운전을 너무 못해가지고. 게임 운전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몰라요. 레이싱 휠로 하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게임은 마우스나 키보드로 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다르죠. 패드로. 패드로 하잖아요. 완전 달라요. 저도 레이싱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용기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게 뭔지 한 번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해본 거, 굳이 이해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약간 성격이나 습성을 결정하는 게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굳이 나는 뭔가 할 때 꼭 이해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불안에 빠져. 크게든 작게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대부분 제가 수업을 해보잖아요. 학생들의 경험도 하고 관찰하고 대부분 단 한 번만 진짜 제대로 해보게 만들어도 괜찮네 하고 금방 넘어가는. 근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차질 같은 거 좀 피곤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 장단컨대 2달만 매일 하루도 빠지면 저랑 내기를 해도 되고요. 뭘 해도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2달간 매일 하는 걸 하잖아요. 그 뒤부터는 첫일가 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이게 버릇되고 습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첫일가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의 어려움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되게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한 한 2, 3일 정도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영상 일단 한 번만 보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내비둬. 왜냐면 동영상에는 일단 행동은 구체적으로 말해주니까. 그냥 그거를 따라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약간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분 거. 그죠? 이분 말고 다른 분 것도 그런데, 이분 거나 혹은 마찬가지로 이런 거 어때요? 어떤 느낌? 예? 좋아. 예? 피타고라스? 욕 같은데요? 피타고라스? 보시면 뭐 어떤 입체를 그린 거 같죠? 이게 되게 잘한 거거든요. 잘한 약간 것 같아요. 고수의 성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쓸데없이 이걸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쓸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물론 쓸데는 있어요, 저는. 그걸 강력히 주장하면 싫어할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는 굉장히 다른. 뭐냐면 그러니까 손으로 그렸잖아. 그러니까 직선 툴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툴을 직선 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손으로 그린 거예요. 두 분 낚아제 보고. 이거 몇 개월이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한 4, 5월 되면은 1년 될걸. 2년이요? 저도 2년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나요? 그보다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만 천천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천천히. 사람에 따라 이게 5년 걸리기도 하고요. 네. 1년 걸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과정을 더 만든 이유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니까 편차가 줄어요. 제가 약간 까칠하고 까다롭게 하잖아요. 네. 딱 길을 하나로만 만들어드린. 옛날에는 하나로만 만들면 학생들이 싫어하거든요. 그게 약간 터졌어요. 그거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마다 편차가 이렇게 생겨. 되게 디테일하게 잡는 이유가 그런 편차가 줄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분이고
이분도 그 정도 비슷하게 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림을 그려본 적 없는 음악 하시던 분. 이 편차가 커 보일지도 몰라도 지금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랑. 요거에서 딱 넘어가면 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단계 네. 차이 나는 거예요. 편차가 굉장히 적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한테서 디테일하게 잡았더니 좋았던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대하니까. 마음 급해지니까.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전혀 100% 성공해요. 다 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아무도 못 하는 거고 하시면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여튼 간에 굉장히 잘 그린 거거든요. 미친 거지 선을. 근데 사실 보면 제 동영상 봐도 선이나 이런 것들이 딱딱딱 보면 막 되게 칼 같잖아요. 약간 징그러울 정도로. 사실 그렇게 그려야 돼요. 취향이 되게 섬세한 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엄청 힘들 거거든요. 여기에선 이거는 연습 방법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연습을 할 때는 제 혼자 하는 거고 저는 누구 거 배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보시는 작법서나 이런 것도 저는 제대로 본 게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정답은 눈앞에 다 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있는데 못하러 남의 걸 봐. 전 남의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남의 그림에도 관심이 없고. 약간 그런 거라서 결국 그냥 맨땅에 헤딩해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것들인데 저는 막 그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필요한 경험만 모아서 딱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잘 되는 거야. 아 좋다 하고 있는데 저는 한 1년 동안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커리큘럼 정리하고 또 영상 관련된 것 좀 해보고 싶어서 3D도 다시 해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올해 1년은 제가 약간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하루도 그림을 안 그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 1년 동안 그림 거의 안 그려. 그러다가 엄청 잘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요 뒤에 또 알려주려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씨 너무 잘 그리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나 이제 안 돼 잘. 내가 그래서 수업 때 얘기하거든요. 나보다 지금 잘하신다고. 지금 나보고 당장 하라 그러면 나 안 그려서 못한다고. 약간 위기감을 느껴서 3일 전부터 나도 여러분들 첫일가 하시는 것처럼 눈 뜨면 먼저 30분 정도 예전에 1년 전에 이거 30분 정도 이거 VR로 이렇게 깨작깨작 되는 거 이거 구조 연구하는 거죠. 요거 좀 하고 그 뒤에 10분 정도는 요거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분 전은 또 따로 내가 예전에 늘 하던 거 그래서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내가 예전에 늘 하던 것도 좀 다시 시작하자. 이분들 다음 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딱 맞춰놓은 진도는 일단은 충분히 빨리 하시고 계셔서 다음 진도 만들어야 되는데 나 다시 그림 그려야겠다 생각해서 그렸어요. 3일 전에.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 뭐냐면 저는 딱 이렇게 연습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제 스스로 하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중에 딱 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이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저도. 진짜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잘하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하다 보면 다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조를 하는 거니까 좀 괜찮아요. 10분 하고 말았어요. 10분 해서 한 장 딱 그리고 내일 해야겠다. 이거 붙들고 있어봤자. 그것도 제가 수업을 많이 해서 그것도 저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왜냐면 수업을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옛날엔 저도 붙들고 있을지도 몰라. 불안하니까. 왜 안 되지? 옛날에 됐던 건데? 생각해보니 옛날에 나 되게 잘 그렸었구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옛날에 그거 어떻게 그냥 탁탁 했지? 그런데 3일 지나니까 조금씩 다시 되기 시작하더라고. 딱 10분씩 3일 하니까 다시 선이 직선 비스무리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게 확실히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경험들을 또 이제 최근에 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그리는 느낌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살짝 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뭐냐면 잘 그리는 뭐 대생력, 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았어?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냐? 보통 그건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알면 그걸 가지게 되는 거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게 되는 건 고정불변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웅다웅 하는 거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도 뭐냐면 그렇게 픽스되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안 하면 움직여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조류가 거기에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지점, GPS상의 저 지점으로 가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지점을 딱 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린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 그리는 상태라는, 우리가 잘 그리는 상태로 가요. 뭐냐, 잘 그리는 상태라는 건 뭐냐면 요 그림이라고 치면 섬세한 표현에 노력을 쏟지 않아도 섬세한 표현이 쉽게 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잘 그리는 사람은 잘 그리는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잘 그리는 상태니까 잘 그리는 거예요. 잘 그리는 사람은 어디에 노력을 하냐면요, 잘 그리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노력. 김연아가 훈련할 때 내가 이 3단 점프, 4단 점프, 5단 점프를 더 하려고 하는 걸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매일 훈련하는 걸 잘하려고 하는 거지. 발전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더 잘하려고 하면은 발전한 상태를 잃어버리거든. 잘 그리는 건 잘 그린 상태인 거고 유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그리는 상태, 일단 첫 번째로 천천히 하나씩 해서 진입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진입을 했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는 작은 노력들만 하시면 돼요. 그 작은 노력하고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그때 그럴 때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느 지점에 도달한 후에 그 지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요런 식으로 개념을 잡지 않으시고 가급적 빨리 많이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막 그 어떤 GPS 좌표로 열심히 가요. 왜냐 빨리 거기 도착하면 일단 한 번 가지면 안 없어지는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가는 거야. 그래서 딱 도착을 하죠. 그러면 지쳐서 쉬어. 그죠? 왜냐면 오버페이스로 왔으니까. 그러면 쉬는 동안 거기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러면 딱 정신 차리면 또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빨리 급하게 가. 아 손이 굳었네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되지 이게?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해서 거기 갔다가 또 가면 또 지쳐. 그래서 또 며칠 몇 달 또 쉬어. 그리고 또 정신 차리면 또 열심히 가. 그 너무 힘들어. 또 쉬어. 또 멀어져. 근데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러면 일할 때마다 다시 손을 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데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면 그림 그린 건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고통을 감내하는 거란 게 자신한테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 되게 고통스러워지고 그림 그리는 거 싫어진다. 천천히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원하는 상태가 딱 돼요. 내가 직선을 잘 긋고 싶잖아요. 그러면 직선 잘 못 긋는 거 인정하고 근데 직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하루 쌓여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더 잘 긋게 돼요. 그러면 잘 걷죠? 그러면 매일 긋는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계속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노력이 들지 않아요. 매일 하는 게 제일 싼 거예요. 반도체 공장이 한번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철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는 일이 없어도 최소한을 항상 돌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일 싸니까. 그게 가장 경제적인 상태인.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천천히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도달하신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저렴한 거. 그러면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니까 입체를 보는 눈 이런 것들은 입체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고 계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입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달을 했다라 하더라도 좀 손 놨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갔다가 멀어졌다 다시 갔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보이진 않게 돼요. 그리고 빼분이 되게 힘들고 참으면서 해요. 그래서 뭐 저도 한 3일 하니까 다시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씨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했다가 천천히 하면 다 됩니다. 오히려 제가 불안해서 빡시게 했다면 그 다음날 또 시간 없고 피곤해서 안 했을 때 그게 슬럼프 빠지는 거예요. 잘하던 사람도 슬럼프 빠지는 거예요. 하다가 다른 거 하냐고 잠깐 손 놨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천천히 하나씩 하면 되는데 씨 좀 안 하는데 손이 굳어서 약간 불안해지잖아요. 막 빡시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다가 좀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랬더니 지쳐서 또 손 놔. 그러다 또 불안해서 또 빡시게 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그리면서 느끼는 감정 대비 소득이 수지가 안 맞잖아. 그럼 진짜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 원래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네.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슬럼프.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상태에 천천히 도달하신 후에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비용. 그건 진짜 최소 비용이니까 거기에 지출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매일 천천히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좋고 원하는 대로 그리는 거 원하는 대로 그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매일 하고 있으면 이거 가치를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가치가 높은 거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대충 감이 오세요? 되게 열심히 얘기하죠. 혼자 방 혼자해서. 옆집 사람은 되게 이상하다 그 말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좀 해보니까 전 사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별로 아주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온라인 수업에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수업을 유튜브로 해서 동영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죠? 질문의 여지가 더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전에는 온라인 수업인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휴강할 때 하는 거여서 사람들이 장비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됐거든요. 얼굴도 못 보고 하고 저도 제 얼굴도 안 뜨고 했었죠. 이게 얼굴 띄워놓고 하니까 예전만큼의 그런 단점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단점이랑 장점이 비등비등한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지나가면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나 해볼까? 온라인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카메라도 샀고 조명도 샀고 하니까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하니까 주변에 혹시 수업 관심이 있으신데 여러가지 어렵고 혹은 지방에 있는 친구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바쁘신 분들이나 주말에는 일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바쁜데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거나 근데 여러분들 해보셔서 좀 나름대로 괜찮으면 그런 것 좀 주변에 참 좋지 않을까요? 아마 온라인 수업은 수업 시간은 월요일 저녁이 지금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월요일 저녁이 원래 좀 부담도 적고 물론 마감이 화요일에 있으면 빡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권해요. 허들을 좀 낮춰보고자 사실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계산해서 그리거나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느껴지게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실 다른 의미도 많지만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걸 토대로 쌓아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전공 무관이 그 정도 하고요. 자, 혹시 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제 맞춰볼까요? 네. 네. 예,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첫대가 화이팅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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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